들리시죠? 내용도 잘 모르겠고, 그죠? 시간도 그렇고, 이 마이크 때문에 또 목소리도 잘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뭐, 제 것도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발표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영양가 있는 정보가 뭐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뭐 이 시간에, 킨텍스에서 물안경 학회에서 물 쪽에 모델링 하는 양반들이 잔뜩 모여가지고 지금 특별 세션 하고 있어요. 저도 사실은 거기 가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또 이제 발표자이기 때문에 제가 이쪽에 와 있습니다. 그 발표 중에 이제 우리나라 수질 예보제라는 게 있고, 녹조 예측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이 이제 모델을 이용해서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수질 예보제 같은 경우에는 4대가 16개 보호하고 북한강 쪽에 이제 17개 지점에서 이제 7일간 간격을 하고 있고, 조류 예측도 뭐 조류 경보제 지점이라고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헷갈리시죠? 사실은 이게 두 개가 다 통합이 돼서 한꺼번에 예측을 해줘야 되는데 뭐 이런 것을 전공하는 저조차도 헷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그 두 개가 같이 연동이 이제 지금 패럴렐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 EFTC NIER이라고 하는 NIER은 이제 국립환경과학을 해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이 하천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선입니다. 선인데 결국은 선에서 양과 질의 변화를 일으키려면 외부에서 인풋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인풋이 들어온다는 것은 기후변화에 의해서 강우량이 변화했을 때 오염물질을 쓸고 들어오거나 빗물을 쓸고 들어오게 되면은 그것이 인풋이 됩니다. 그것이 제대로 안 들어가면 garbage in이 되고요. 아무리 좋은 람보기니 뭐라도 garbage out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상황은 분명히 garbage in과 garbage out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 환경부에서 HSPF라고 하는 걸 쓰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쓰고 있는데 요건 약간 좀 굉장히 복잡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쓰려면 캘리브레이션하고 베리피케이션도 해야 되는데 한 적도 없다. 좀 신기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외에 많이 쓰고 있는 모델 수화시나 뭐 스위미나 뭐 GWLF나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상 우리가 하천 안에서는 모델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뉴욕 바깥에서 들어오는 garbage in에서 garbage조차도 제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심각한 반성을 한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는 우리가 유역이라고 하는 것, 외부에서 원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고 증상, 현상만 가지고 얘기를 했고 거기서 그것을 뭐 빨리 갈 수 있는 것, 많이 갈 수 있는 것, 뭐 차량 개발만 열심히 했지 연료에 대한 얘기를 생각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심각하게 원인부터 시작해서 결과 그리고 그거에 대한 관리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모델은 이렇게 뭐 디즈니 나온 만화 영화처럼 그냥 막 이렇게 마술사가 어떻게 보면 막 빗자루한테 물기로 오라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 약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실제로는 우리가 또 조금만 정보를 중간에서 외국 측에 전달을 하게 될 경우에 사실은 이런 게 가능하죠. 그래서 반폴 모델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정에 맞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만들었고요.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이제 여러 가지 또 큰 하천에서 뭐 보도 많이 있고 없고 지금 논란이 많지만 하고 두고 여전히 있기 때문에 뭐 퇴적물이랄지 중금속이랄지 또 여러 가지 뭐 유해물질이랄지 이런 것들 마이크로 플라스틱이랄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될 때에는 퇴적물 토양 쪽이 문제가 되겠다. 그래서 토양 이동도 지금 저희들이 넣어놨고요. 수화산 모델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토양이 일어날 때 고용물질하고 용적물질을 같이 이제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려해서 집어넣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환경부에서 쓰고 있는 모델이거나 미국 환경부에서 쓰고 있는 모델에 바운더리 컨디션이 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한데 모델을 아무거나 집어넣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화학적인 주기율표에서 우리가 TNTP 정도만 사실은 측정을 하는데 모델이 원하는 건 그냥 이널게닉, 올게닉, 뭐 디졸브드 파티클이 다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세분해서 EFTC라고 하는 이제 람보기니에 공급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낸 겁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이제 고려대학교 팀에서 발표를 할 텐데 수생태 모델에 우리가 하천별 수온, 수질, 유속, 수심 이런 것들을 제공함으로써 수생태 모델에 연동이 되게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이제 리시빙 스트림, 그러니까 지금 큰 뭐 한강이랄지 낙동강이랄지 이런데 우리가 바운더리 컨디션을 주지만 또 해양팀에서도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우리가 경계 조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사실상 제가 더하기 한 거는 저기서 까만 부분에서 빨간색으로 표현된 것과 파란색으로 표현된 게 더하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사실은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는 모델을 될 수 있으면 쓰는 게 좋습니다. 프로브된 모델들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쓰고 거기서 모자란 것들을 제가 다른 것에서 다 따서 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좀 뭐 제가 그 전에 박스에서 파란색 MPC 프로세스라고 가운데 있는 걸 저걸 제가 만드는 건데요. 그러니까 보통 유형 모델은 주로 수자원 모델이라고 해서 유랑 쪽에만 치중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수지를 집어넣는데 수질 모델들이 되게 간단하게 만들어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나중에 하천 모델 연결하다 볼 때 간단한 정보를 어떻게든 다시 컨버트해서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안에 있는 걸 약간 자세하게 이렇게 넣는데 기본적으로 뭐 카본, 나이트로젠, 포스포러스를 올게닉, 이노게닉 해가지고 교과서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맨 위에는 이제 그 지표니까 비가 올 때 흙이랑 같이 이동을 하는 거고 그 고동색 아래쪽에서는 이제 지하수니까 지하수 따라서 이동하는 그런 걸 많이 이제 교과서나 저기 논문에 나와 있는 모델들하고 상당히 유사한 건데 그런 것들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으로 좀 복잡합니다만 이것도 역시 그 안에서 유형 모델에서 일단 그 흙에 비가 와서 쓸려가면은 이것이 그 유형 안에서도 조그맣게 하천 내지 파이프를 통해서 결국은 맨 마지막에 출구에 나오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을 EFTC라고 하는 왼쪽에 있는 모델을 쓰기 위해서 반폴 모델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아예 축약된 형태로 만들어 넣어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만든 거는 이제 유역에서 지표하고 지하수 모델을 만들어 넣고 그 안에는 채널과 파이프 모델을 만들어 넣습니다. 그리고 수문이나 수리학적인 거는 수입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집어넣습니다. 요거는 이제 수왓 모델에 들어있는 그 토양 이로전 모델을 그대로 저희들이 가져온 겁니다. 그 안에서 어떤 뭐 고용 물질을 할지 용접 물질은 파티션 가지고 저희들이 조절해서 넣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인터페이스를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뭐 왼쪽에 수문학적 인풋하고 수리학적 인풋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두 번째 그림에 나오는 수위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환경부에서 개발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건데 저 모델의 특징은 우수 간거를 고려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한 도시화가 많이 돼 있고 시골의 하천도 직강화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자연 하천이 거의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수입 모델을 쓰는 게 좋겠다. 그런 것이고 대표적으로 금강을 해놨는데 저기 까만 노드와 라인으로 연결돼 있어서 뭐 하천을 좀 약간 어떤 그런 구분을 해서 좀 심플리파이를 했지만 필요에 따라서 저걸 좀 더 세분해서 저희들이 자료가 있다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고요. 거기에 이제 오른쪽에 파란색으로 된 게 이제 오염물질 같은 게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런 것들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디스플레이 할 수 있게 저희들이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일부 캘리브레이션 했는데 사실상 이게 대한민국을 모델링 한 거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작업을 좀 했다고 볼 수도 있고 황당하게 넓은 지역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자료에 대한 어떤 정확성 문제가 상당히 우리한테는 고민이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데일리로 측정하는 데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데일리가 아니라 뭐 거의 뭐 분 단위로 데이터를 생산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까만색과 빨간색이 오른쪽에 이제 그 캘리브레이션하고 이제 그 빨간색이 측정 자료고 까만색이 그 시뮬레이션 자료인데 비가 왔을 때는 막 튀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계산을 할 수 있지만 비가 왔을 때 저렇게 측정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 캘리브레이션 자체의 정확도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제대로 보여드리기 어려웠다라고 하는 면에서 다음 단계에서 이런 것들이 좀 데이터가 보완이 되면 제대로 캘리브레이션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 군데서 캘리브레이션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거의 된 것 같고요. 나름대로 저희들이 뭐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모델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모델과 연계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포스트 프로세서를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티브 안에서 저희들이 모델을 구동할 수도 있고 구동된 모델을 표출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GIS하고도 연동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데이터를 드릴 수가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구분을 해서 유역에서 나오는 정보가 이제 위에 것이 있는 거고 밑에는 하천에서 나온 정보가 있어서 이렇게 했고 지금 전체 5대강 유역을 저렇게 저희들이 작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왼쪽 그림이 유역을 구분한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이 하천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작업을 해서 여러 번의 확인 작업을 거쳐서 저희들이 작업을 했고요. 이걸 RCP 시나리오 가지고 뭐 2030년, 2050년, 2080년 이렇게 해서 위에는 RCP 4.5, 아래는 8.5. 첫 번째는 뭐 나이트로젠, 그다음에 포스포러스, GSS에서 이제 유역에서 나오는 로딩과 요거는 다른 형태로 그린 거고요. 똑같은 것을 하천에 각각에 있는 뭐 그 여기도 TN, TP, 그다음에 TSS 해가지고 4.5와 8.5에 대한 것들 하천변 농도를 계산을 했습니다만 뭐 이런 것들이 일일이 지금 설명드릴 시간도 없기도 하지만 캘리브레이션은 아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확인하고 앞으로 할 일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또 어떤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가라는 예인데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우리가 앞으로 녹주 발생의 포텐셜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측정을 할 때 현재로서는 뭐 하천 수질 등급이 있으니까 저기 오른쪽에서 보시게 되면 빨간색으로 현재가 아마 이렇게 돼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30년대, 50년대, 80년대에서 어떻게 앞으로 변할 것인가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것이다, 아니면 괜찮다,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게 취약상이라고 하는 것을 혹시 구분할 수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예시를 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실정에 좀 맞는 우리가 실제로 유량과 수질의 경계 조건을 만들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른 어떤 수정대 모델이나 대형 모델에 연계할 수가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오염 총량 관리자랄지 수질 예보자랄지 이런 것들이 좀 약간 그 유역의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수질에 대해서 예측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하고 같이 연계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